흰색 바탕에 붉은 빛과 푸른 빛으로 태국 문양의 원을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건괴, 곤괴, 관괴, 이괴 이 4개의 검은색 선을 4곳에 넣어 완성한 한국의 국기, 태극기.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나타내는데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과는 달리 평화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한국의 민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빨강과 파랑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발전해 나간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3월 1일 3.1절,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중한 생명들을 기념하는 6월 6일 현충일 등에 우리는 태극기를 달아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네티즌들의 도를 넘는 도발을 한국에 걸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변형된 태극기, 자세히 보시면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번 사태를 패러디한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번 사태의 근원지라 표현하는 듯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 베트남 네티즌이 게시한 이 문제의 게시물은 이미 좋아요가 18,000개를 넘었고 댓글이 3,300개, 무려 2,200번이나 공유되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국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한국을 외교적으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베트남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베트남이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는 베트남은 이제 하루에 10,000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베트남 보건당국이 1시간 안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승인했다 자화자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베트남 현지 언론은 한국과 베트남의 진단키트를 비교하며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 검사 속도가 빠를 순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라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최대 48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정확도가 100%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주장은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도가 0%죠. 베트남이 개발에 성공했다 주장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는 베트남 군의과대학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지원 아래 비에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펀꾸옥 비에다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세계 20개 국가들로부터 구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란,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수출된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 진단키트가 남아 돌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베트남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더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미국이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실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업체 시젠 측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 내 규정까지 바꾼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고 바로 어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초스피드로 승인하며 미국 내 판매를 허가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조사 전문 업체죠. 넘비오가 발표한 세계 헬스케어 지수, 국가별로 의료진들의 스킬과 역량, 진단 및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는 속도, 현대 진단 및 치료 장비의 퀄리티, 의료시설, 진료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겼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반면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순위는 75위. 이번 사태에서 의료 수준과 보건 시스템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란보다 2단계나 더 낮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백밍 베트남 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베트남이 한국 국민을 과도하게 막은 조치는 한국 내 실망감이 매우 크다 라 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전세계 117개국이 한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 요청한 상황인데요. 베트남은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려났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 업체들은 한국에서 필요한 수요를 모두 제외하고도 일주일에 330만 회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놀라운 생산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이 어느 나라에 먼저 수출을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죠. 우선적으로 미국이 1순위, 그 다음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인도네시아를 지목한 이유로 신남방 정책 핵심의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만약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며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베트남을 인도네시아 대신 진단키트 1차 수출국에 넣어 주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응웬 수어푹 베트남 총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라며 이번 베트남의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의 발길을 끊어도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에 밉보이게 되면서 베트남의 상황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말이죠. 베트남 투자계획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125개의 국가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에 올해 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리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모가 순식간에 20.9% 쪼그라들었습니다. 50% 이상을 담당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맥박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 정부의 고간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베트남 대기업들조차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 경제발전 리서치 이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재계서열 1위 빈그룹마저 현금이 없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빈그룹 위기설까지 이미 나돌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원내 감염 등의 영향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는 등 의료 시스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25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60명이었다. 그러나 24일에는 1일에 4배가 넘는 263명으로 늘었다. 감염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NHK의 집계에 의하면 24일 0시 기준 일본의 전체 확진자에서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이들과 사망자를 뺀 격리, 입원 필요 환자는 1만 33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해 치료할 병상은 별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국 47개 도도부 현중 19개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의 절반 이상이 이미 입원 환자로 채워진 상태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이 중 후쿠오카현 등 5개 지역은 코로나19 병상의 80% 이상이 사용 중이다. 도쿄도의 경우 자택에서 요양 중인 확진자를 포함한 입원자 수는 2,400명으로 전체 병상 수보다 많았다. 80년대부터 의료비 억제 우선 정책으로 의료체계 약화. 도쿄신문은 일본의 의료 시스템 약화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며 1980년대부터 의료비 억제를 우선해 의사의 수를 억제하는 등 고령화 사회가 예견됐는데도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계속했다는 사토 히데노리 도쿠후쿠 시대准교수의 해석을 소개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는 전염병 환자용 병상이 9,974개였는데 2018년에는 5분의 1에 미달하는 1,882개로 줄어드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보건당국은 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증 환자를 당국이 확보한 숙박시설 등에 수용하고
의료기관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증이라는 이유로 집에 머물던 확진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 우려에 응급환자 수용 중단한 병원 속출. 이런 가운데 원내 감염 발생 또는 원내 감염 우려로 응급환자 수용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응급환자의 수용을 중단한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중 가장 고도의 대응력이 있는 3차 구급 의료기관 중 도쿄, 교토, 오사카, 휴고, 시가 등에서 7개 기관이 중증 환자 수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이 밖에 3차 구급 의료기관의 기능은 계속 수행하되 상대적으로 경증인 구급 환자 수용을 중단한 병원이 여러 곳 있었다. 한편 일본 언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일본 주니치 스포츠는 지난 20일 오후 KBO 리그가 빠르면 5월 1일 개막할 것이라는 오치 IAG 삼성 라이온즈 투수 코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억제했다고 설명한 신문은 한국은 5월 1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반면 일본 야구계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이후에나 개막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하라 도루 일본 야구기구 사무국장은 12개 구단은 5월 말까지는 개막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6월 개막이 목표라는 뜻이다. 신문은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서 단체 훈련 금지 해제에서 연습 경기로 이어지는 순서를 밟으려면 1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이 생활 방역 전환을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호전됐다. 무관중 경기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 실외 스포츠의 개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개막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는 5월 1일 또는 5월 5일 개막이 유력하다. 반면 일본 프로야구는 주니치 스포츠의 설명대로 5월 개막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한정됐던 국가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긴급 사태는 일단 5월 6일까지 유효하다. 단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 연장될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개막을 놓고 한일 양국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5일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지면에 실었다. 신문은 한국이 2월 말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발발이 시작됐을 때 재택근무를 확대했고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해 피해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검사 역량을 키우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길거리는 일상의 풍경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건은 총 95만 건으로 일본의 5배 수준이다. 또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충분한 양의 진단키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 같은 검사 역량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구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20개국 이상의 정상으로부터 전화통화 요청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집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에 대해 정확도가 낮다며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 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한국식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가타현 니가타시는 이미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시작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불안의 표시다. 또 24일 NHK에 따르면 가나가와 요코스카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워크스루 방식 검사를 도입했다. 요코스카시의 워크스루 진료 부스는 지붕이 있는 주차장에 설치됐다. 간호사 등이 부스 안에 들어가 설치된 장갑을 착용하고 부스 밖 사람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형식으로 한국의 워크스루 검사와 동일하다. 이 정부는 이미 특허청을 중심으로 한국형 워크스루 진료 부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특파원은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진단키트나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베 정부가 한국의 지원을 받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청와대로서도 지금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을 받은 일본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